비 오는 날, 한 남자가 낡은 구두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청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20년 전 이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는 믿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그는 2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과거를 가진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늦더라도 책임지려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중장년 세대의 삶 속에서 건져 올린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당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마가 절정을 넘어 막바지로 접어들던 7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남자 이제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의 사업가는 오후 내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쉬지 않고 내렸고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그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 이야기가 오가는 회의실에서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4분, 비서실에서 짧은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정 씨 보고 연락 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민정. 20년 전 그가 가장 비겁하게 도망쳤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를 그는 2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몰랐고 자식들도 몰랐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어두운 서랍 안에 열쇠도 없이 잠겨 있었습니다. 회의는 잠깐 쉬겠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팬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강민정이 죽었다. 그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녀가 잘 살고 있는지, 아픈지, 행복한지 그 모든 것을 그는 20년 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죄책감을 잇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전 잘못한 일이 아주 오래된 일이라 이미 사라진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이 남자가 딱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빈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예의상이라도 마지막 인사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가겠습니까? 20년 전에 도망친 사람이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귀를 막은 사람이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사라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빈소 앞에 서겠습니까? 그는 결국 빈소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발은 전혀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동네,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들이 얽히고 설킨 그 동네. 왜 거기로 갔는지 그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변명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그녀의 흔적 근처에라도 있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란 참 이상한 존재여서 마주하기 두려운 것에 오히려 끌리는 법이니까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양복 어깨를 적셨고 구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집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이 비를 맞고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비 오는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그 고양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아주 오래된 건물의 반쯤 내려진 셔터 사이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구두방이었습니다. 간판이 낡아서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셔터는 허리 높이쯤에서 멈춰 있었고 그 안에서는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망치 소리.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셔터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작은 작업대 앞에 앉아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2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집중할 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남자의 가슴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각이 일었습니다. 본 적이 있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남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젖은 채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이 장면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은 자신의 혈육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는 것일까요? 그건 이성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가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가게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청년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는 망치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습니다. 특별히 반갑다거나 경계한다거나 하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비가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 맞고 계시잖아요. 남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허리를 숙여 셔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작았습니다. 작업대 하나 선반 가득 든 구두들, 각종 도구들이 걸린 벽 한쪽 구석에 낡은 의자 하나, 오래된 선풍기가 느리게 돌고 있었고 가죽과 접착제가 섞인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남자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가죽 구두. 구두요.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청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젖으면 가죽이 상해요. 남자는 구두를 벗었습니다. 청년은 받아들고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몇 년씩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남자는 갑자기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눈앞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22살이었나, 23이었나, 아버지 구두를 닦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시기 전에 구두를 내밀며 닦아라 하셨던 날, 작은 방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솔로 구두약을 바르고 헝겊으로 문질러 광을 내던 그 시간. 그때 자신도 집중할 때 아랫입술을 깨물었던 것 같습니다. 눈앞의 청년이 지금 정확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찬찬히 얼굴을 살폈습니다. 턱선, 눈빛, 웃을 때 한쪽 볼이 먼저 올라가는 버릇. 청년은 지금 웃고 있지 않았지만 남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웃으면 왼쪽 볼이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이 그러니까. 20년 넘게 자신의 얼굴을 봐왔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 다들 아시지요? 특히 표정이나 버릇 같은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닮습니다.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는 표정, 무심코 하는 동작,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남자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 벽 한편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사진인 듯 사진 가장자리가 노랗게 발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강민정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 30도 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웃음, 그 눈빛, 20년이 지났는데도 남자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예요. 젊을 때 사진이라 좀 낯설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슬픔도 무거움도 없이.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남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이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최준호. 그녀의 성을 따른 이름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날 이후로 몇 가지를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티나지 않게. 알게 된 것들은 하나하나 가슴에 못 박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강민정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가 도망친 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으면서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준호가 중학생이 될 무렵 그녀는 이 오래된 구두방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고령으로 그만두면서 기술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기술로 가게를 이어받았고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곁에서 구두 수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 그녀는 아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면서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치료비도 벅찼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준호가 가게를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뒷바라지하면서 가게도 지키면서 가게 문에는 붉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연체이자 통지서 47만 원. 남자의 눈에 그 숫자가 박혔습니다. 47만 원. 자신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결제한 임원 접대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47만 원. 누군가에게는 점심 한 끼 값도 안 되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무게가 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이라는 게 이런 것이겠지요. 그날 구두를 받아든 준호가 남자에게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게 낫죠. 그 말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손님에게 따뜻한 것을 내어주는 그 마음. 남자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호는 봉지 커피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반으로 나누어 하나는 남자 컵에, 반은 자신의 컵에 넣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 동작을 본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나누나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에요.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커피는 딱 반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다고. 어머니가 아꼈던 것이었습니다. 커피 한 봉지도 그 절약이 몸에 배어 아들에게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만 말했습니다.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준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자주 그 구두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두 핑계였습니다. 구두를 맡기고 찾으러 오고 또 다른 구두를 맡기고. 하지만 준호는 눈치 빠른 아이여서 어느 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구두가 많으신가 봐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으니 신발도 많지. 준호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왼쪽 볼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지나 가을의 기운이 돌기 시작할 무렵 남자는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물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게 재료 대금이 막혀버렸습니다. 납품업자 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누군가의 모함까지 겹쳤습니다. 준호가 납품업자에게서 물건을 빼돌렸다는 황당한 소문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도 세상은 종종 약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준호에게는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도 상황을 정리해 줄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죠.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 혼자 생업을 꾸리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도 하소연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힘이 없다는 것이 이런 때 가장 아프게 느껴집니다. 남자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 사업으로 일군 재력,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그는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납품업자 측의 실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함을 만들어낸 자의 배경을 파악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빚도 사라졌습니다. 연체이자 통지서가 붙어 있던 문 그 붉은 종이가 조용히 떼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과정을 몰랐습니다. 단지 어느 날 아침 납품업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오해가 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함을 만들어낸 자 쪽에서는 알아서 물러났습니다. 빚독촉도 멈췄습니다. 준호는 이유를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남자가 구두방을 찾았을 때 준호는 그냥 구두를 받아들고 일을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막혔던 것들이 갑자기 다 풀렸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나 봐요. 뭔가 보이지 않는 데서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두약 냄새가 퍼지는 작은 가게 안에서 준호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준호는 구두 가죽을 고르는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자가 물어본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죽은요, 오래 쓰면 신는 사람의 발 모양을 닮아요. 발 모양을? 네. 처음에는 딱딱한 형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발에 맞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오래된 구두는 남한테 못 줘요. 이미 그 사람 것이 되어 있으니까. 남자는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가죽이 신는 사람의 모양을 담는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의 모양을 닮아온 것일까요? 아버지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과 절약과 성실함으로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양을 고스란히 닮아 있었습니다. 이 대사가 참 좋습니다. 가죽은 오래 쓰면 신는 사람의 발 모양을 담는다.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우리가 받아온 사랑이 혹은 받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 무렵부터 남자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밤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크고 넓었지만 그는 욕실 문을 닫고 혼자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 예순이 넘은 얼굴, 주름이 깊었고 흰 머리가 반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매일 밤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업은 잘 됐습니다. 자식들은 컸고 아내와의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하지만 매일 밤 거울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구두방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 담담하게 서 있던 그 얼굴. 커피 봉지를 반으로 나누는 그 손. 가죽이 닳는다는 이야기를 하던 그 눈빛.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생각이 매일 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 되면
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이에 갑자기 아들이 있다고, 20년 전에 버린 아이가 있다고, 아내는 어떻게 되고, 가정은 어떻게 되고, 세상의 눈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홀로 버텨온 26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 키워진 그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작은 구둣방을 지키고 있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도망쳤지만 그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도망친 자리에서 누군가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책임을 회피한 사람과 그 책임을 대신 진 사람. 그 두 사람이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 마주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구둣방 앞에 은행나무 한 그루에서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남자가 평소처럼 구둣방을 찾았고 준호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응?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분이셨을까요? 남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 가끔 궁금해요.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아버지 이야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물어보면 좋은 분이었어라고만 하시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아주 조용한 궁금증. 그러다가 어느 날은 준호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처럼 이렇게 가끔 들러주시는 분을 보면 사람이 저렇게 든든하게 있어주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남자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방식,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어른을 보면서 그 자리를 상상하는 방식. 남자는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그를 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웃었습니다. 뭐, 이제 와서 알아봤자 달라질 것도 없겠죠. 그리고 다시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탁, 탁, 탁. 망치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남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오래된 지점 창구에 앉아서 오랜 시간 고민하던 일을 했습니다.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통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당장 가게를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익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준호.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최준호. 그녀의 성을 따른 이름. 하지만 남자의 얼굴을 닮은 아이.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어 품에 넣었습니다. 아직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비 오는 날 구두방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왜 거기 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하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어떤 묵직한 것이 가슴에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늦은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를 놓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책임. 이 남자는 지금 그것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또 물러서지 않기 위해. 남자는 그날 저녁 늦게 구두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셔터 아래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직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의 직장인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주부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청년들, 모두가 자신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준호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반가운 일일 수도, 분노스러운 일일 수도, 그냥 황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혼자 키운 아들이지만 그 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늦게라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게 전부라 해도. 남자는 셔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낡은 구두방 셔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아주 오랫동안 이 자세를 해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낮게 혼자서 말했습니다. 민정아.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남자는 구두방에 가장 일찍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셔터를 올리고 나오다가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남자는 대답 대신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앉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두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6년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는 것인지. 결국 아주 짧게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내 가게 앞에 처음 서 있던 사람 기억해? 네, 기억하죠. 구두 젖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날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알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부고를 들은 날이었어. 침묵이 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를 아셨어요? 응.
어떻게?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20년 전의 이야기를,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날 그 골목 끝에서 구두방 불빛을 보고 발이 멈췄는지. 준호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로 남자가 말을 마쳤을 때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나타날 것 같다고.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작업대로 갔습니다.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를 들으며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른이 된 아이. 어머니의 손길로, 가난의 단련으로 구두 가죽처럼 닳고 닳아서 만들어진 어른.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 아이가 겪어낸 것들을 없애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절해도 돼.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야. 준호가 망치질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거절 안 해요. 응? 그 통장도 사장님도 거절 안 해요. 남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이번에는 망치를 내려놓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도 언젠가 용기를 낼 수 있다고. 그 말이 남자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강민정이 20년 전에 버림받은 여자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도 언젠가 용기를 낼 수 있다. 그 여자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아들에게 그 마음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준호는 그 옆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그 남자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구두방을 찾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갑니다. 커피를 마시고 준호가 일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끔 심부름도 합니다. 무거운 재료를 옮기거나 물건을 사오거나.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구두 가죽이 발에 맞게 닳듯 두 사람도 조금씩 서로에게 맞게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구두방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국밥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국밥에 깍두기를 넣으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닮은 것 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왼쪽 볼이 먼저 올라가는 웃음. 준호를 보니 준호도 똑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볼이 먼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26년의 시간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이 말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도 언젠가 용기를 낼 수 있다. 강민정이라는 여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프고 가난한 세월을 견디면서 그 모든 것에 책임자를 향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용기를 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비겁했던 날들, 물러섰던 순간들, 외면했던 일들.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영원히 늦은 것은 아닙니다. 구두 가죽이 닳아가면서 발에 맞게 되듯 우리도 살아가면서 조금씩 진짜 자신에게 맞게 달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늦더라도 이 이야기의 남자처럼 비 오는 날 낡은 구두방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들어가세요. 셔터 아래로 허리를 굽혀서라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용기 하나를 심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